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새롭고 몇 번을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버지 야곱이 나이 많아 늙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늙어서 난 아들이기도 하지만 4명의 부인 가운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 위로는 이복 형들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셉만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고가의 명품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이복 형제 간의 어떤 갈등의 어떤 잠재된 갈등,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사입히고 형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이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고해바치네요. 모든 면에서 이 자식 정말 나쁜 놈이에요. 형들에게 감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루는 이 요셉, 이 정말 이 형들이 볼 때 싸가지 없는 이 아이가 막 형들 다 불러 세운 다음에 지가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들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을 묶을 때에 내 곡식단이 중심에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내 탄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너에게 절이라도 하란 말이냐? 그런데 이런 요셉이 다시 형들을 부릅니다.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어. 저 자식 저거 죽여 살려. 나의 별이 가장 높이 뜨고 가장 중심에 서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듣고 걱정 천만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 갈등의 소지가 많은데, 아니 내 애비와 내 어미조차 너의 형들과 함께 내게 절하란 말이냐?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이런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요셉의 어떤 품성을 마음속에 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너의 형들이 다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가서 살펴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한지 돌아보고 내게로 오거라. 요셉이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형들에게로 갑니다. 형들이 멀리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죠. 꿈을 꾸는 자가 우리에게 오는도다. 자, 저자를 죽여서 버리자. 근데 이 르우벤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르우벤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형들이 요셉에게서 옷을 다 뺏기고요. 그리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보고, 아이고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마침 어떤 그 대상들이, 국제무역을 하는 대상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집트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넷째 형 유다가 말을 합니다. 죽일 것까지 뭐가 있어. 저 아이를 건져서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멀리 돌아올 수 없는 나라, 거기에 가서 살면 불공대천, 우리가 함께 한 하늘 아래 있지 않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알몸땡이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 아마 노예 시장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노예 요셉을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집트의 어떤 그 파라오, 황제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보디발. 그러니까 아마 경호실장 뭐 이런 정도였을까요? 황제의 안전을 책임지는 바로 그 사람, 대단히 권력자의 집안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거기서 재기에 성공합니다.
어떤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을 맡겨보니까 잘해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봐요. 조금 더 큰 일을 맡겨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조금 많이 해요. 그냥 한 10만 원 맡겨봤더니 돈을 벌어와요. 띵겨먹지 않고요. 20만 원을 줘봐요. 30만 원을 줘봐요. 계속 이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이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을 맡기고, 그리고 큰 일을 맡겨서, 큰 일을 도모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 실적을 내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실적을 내기 마련 아닙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담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문서, 땅 문서, 그다음에 예금 통장, 그다음에 뭐 인감 도장 다 줬다는 이야기예요. 왜? 요셉은 정직하고 요셉의 손이 닿는 곳은 뭐든지 다 잘 되니까. 그리고 요셉을 보면 기분이 좋아. 자, 요셉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눈여겨보는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보디발의 아내 사모님입니다. 계속 어디를 가든지 동선이 어떻든지 요셉만 바라봐요. 어느 날 요셉이 출근을 했는데 뭐랄까요? 육탄전으로 들어옵니다.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칭얼거려요. 침실로 가자. 침실로 가자. 내가 잘해줄게. 너 걱정 안 해도 돼. 요셉은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모든 책임 내가 다 질게.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모님은 내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막 완전히 작심을 한 듯 육탄 공세를 펼칩니다. 요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꽁무니를 빼는데 그만 여인이 사모님이 요셉의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요셉의 알몸이 그냥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두 번째로 알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저 자식이 나를 건드렸어. 더욱이 보디발이 퇴근했을 때 막 더욱더 불그락불락 하면서 더욱더 승질을 냅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하라고 내게로 돌아왔기로 내가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불렀더니 그만 황급하게 빠져나가더라. 옷도 못 챙기고 갔어. 그래서 보디발이 내가 지름을 그렇게 믿었건만 하면서 감옥에 집어 던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는데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의 어떤 경호실장 같은 사람, 친위 대장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어떤 그 국사범들, 이 파라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요셉이 거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전체를 다 관리하는 이 간수장이 딱 볼 때에 이 자식 인상도 좋고요. 무엇보다도요, 이 범죄인 그런 인상이 아니거든요. 애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또 조금 일을 시켜보고요. 좀 더 큰 일을 시켜보고요. 조금 더 큰 일을 시켜보고요. 아예 네가 이거 다 관리해.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다 요셉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요셉에게는 운명 같은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또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아마 이집트 황실에서 모든 의식을 다 치러내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떡 맡은 관원장이라면 아마 그 이집트 황실의 국고를 다 책임지는 아마 경제부 장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의 낯빛이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이요? 물어봤는데 간밤에 꿈을 꾸었대요. 두 명 다 꿈을 꾸었대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을 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이 포도주를 파라오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석은 이것입니다. 세 개의 가지는 3일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파라오에게 술잔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의 모든 어떤 세리머니, 어떤 국가의 의식을 당신의 손으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되면 나 좀 기억하여 여기에서 빼내 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아는 그런 성추행범, 나는 히브리에서 온 청년으로 내가 여기에 올 만큼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도 신이 났어요. 나도 꿈을 꾸었어. 그런데 그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떡이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어. 요셉의 낯빛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그 해석은 이것입니다. 새 광주리는 마찬가지로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파라오에게 술잔을 바쳤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그마치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꿈의 이야기예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벌렁거리고 그러다가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잠깐 잠의 나락에 떨어진 사이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주 막 흉측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집트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점성가들을 다 불러서 꿈을 이야기했지만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라오는 근심이 너무나 커져요. 그 2년 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아주 깜짝 놀라서 파라오에게 고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전에 내가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온 팔레스타인 땅에서 온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기로 내가 꿈을 이야기해 줬더니 그 아이가 풀어준 대로 나는 복직이 되어서 파라오에게 술잔을 바치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새들의 먹이가 되었나이다. 파라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아이를 당장 불러오라.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갑자기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완전히 사람 잘 만들어가지고 입조를 시켜요. 파라오가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꾼즉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내가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도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그리하여 다시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다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나중에 나온 그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켰느니라.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징조를 파라오에게 보이기 위하여 동일한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꾸게 만드신 것입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7회, 일곱 좋은 이삭도 같은 7회. 그러나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년, 동풍에 말라 속이 핀 7이삭도 7년. 다시 말해서 처음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7년은 대흉작이 올 것이고,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되 그 7해 처음 풍년 동안은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아주 창고를 짓고 무진막지하게 곡물을 비축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다음 7년 대흉년도 능히 버티게 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땅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파라오의 조정의 이 편전의 모든 대신들이 들 때 정말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이 말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이 모든 일을 관장하게 하시오. 그러나 편전을 둘러봐도 그러한 사람은 아니 보입니다. 딱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것을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요셉의 예지와 판단, 그리고 이 명철한 지혜, 어떻습니까? 누구도 필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오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말하는 너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 하나뿐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아까는 무엇을 빼앗겼어요? 첫 번째로는 채색 옷, 두 번째로는 그 사모님에게 그 옷, 이번에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막 금으로 된 자기의 이 복음수레에 요셉을 태우면서 시가행기를 펼쳐갑니다. 엎드리라! 대단히 위풍당당하게 요셉이 시가행기를 하여,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 전국을 다 다스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 그래서 17살 때 꿈을 꾸고 노예가 된 요셉이 13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다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아주 완벽하게 이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이 국정을 끌어가게 됩니다. 처음 7년 동안은 창고를 짓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처음 7년 동안은요, 이 곡식이 모래처럼 흔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막 던지고 장난을 해도 버려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그러나 흉년이 올 걸 몰라요. 하지만 요셉의 말에 따라서 이집트 황실은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비축하고 그 흉년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곡식을 사 먹는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끌고 와서 곡식을 사갑니다. 이제 더 이상 가축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놓을 것이 땅밖에 없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 황실은 요셉의 말을 따라서 토지는 그대로 너희들이 경작해라. 하지만 소유권은 국가에, 그러니까 이집트 황실로 다 어떤 바뀐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너희들이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배부르게 먹고 살되 어떤 그 수확의 20%, 5분의 1은 나라에 바쳐라. 80%는 너희들의 몫이다. 하면서 결국은 요셉은 이 토지 개혁과 이 조세 제도를 완벽하게 바꾸어서 이집트 황실을 살찌게 만들고
그리고 이집트 전국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을 막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 뭐랄까요? 이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에도 고대 근동 전체에 다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하여금 정말 전 세계에서 아주 단 하나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 제일 가는 대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그렇게 높여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지만은 30살에 입신양명했지요. 황실을 굳건한 반석에 세워졌지요. 그리고 이집트를 전체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어떤 대제국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까?